안녕하십니까. TV가 있는 옛날 책방의 책방지기 김윤태입니다. 네, 오늘은 특별히 아주 개성 있는 연기로 정말 다재다능하게 몇십 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주셨던 배우님 모셨습니다. 박정학 배우님 나오셨습니다. 아유, 안녕하십니까. 배우 박정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이렇게 또 초대까지 다 해주시고. 진짜 나오시기를 이렇게 원하셨던 것 같은데. 저 원하진 않았습니다. 근데 정말로 축하드립니다. 뭐가요? 갑자기 무섭게. 이번에 그 막내 따님이 네. 수시로 그것도 중앙대 뮤지컬학과에 입학했다고. 뭐 예전에 그 아이돌로 활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. 그것이 도움이 됐을까요? 이번에 하신. 아무래도 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성실성이 있잖아요. 그 아이돌 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그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. 되게 성실하거든요.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. 솔직히 얘기해서 네.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능, 네. 유전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아빠 닮았습니까? 엄마 닮았습니까? 엄마 닮았죠. 뭐 사실은 뭐 반반씩 닮았겠죠. 네. 근데 이제 좋은 것들만 닮은 것 같아요. 그러는 것 같아요. 아빠의 그 기본적인 예술성, 그 네네. 어머님의 성실함,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즐거운 경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네요. 너무 감사한 일이죠. 사실은 배우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 얘기부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떤 또 계기가 있었습니까? 참 신기해요. 그게 배우가 된 계기가. 사실은 제가 집안에서 좀 막내거든요. 3남 2녀인데 남자 중에 막내예요. 근데 아버지가 이제 외국에 다니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외국 나가실 때마다 뭐 태권도 사범이 돈을 잘 벌더라. 그러면은 이제 태권도를 시켜봐라. 그래서 6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니다 보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다니다 보면 엔지니어가 돈 버는 세상이다. 그래갖고 걔는 공고를 보내라. 나만 거기를 나온 거니까 집안에 약간 모르모트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막 반항도 좀 했죠. 한 어떤 시기에는. 나도 인문계 가고 싶었는데. 근데 사실은 중학교 때 누나가 이렇게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대학 다닐 때 그 남자친구가 연극을 좋아해서 같이 보러 가는데 그때 그 작품 제목도 기억이 나요. 국후 박사의 정원이라고 실현극장에서 했던 건데 그걸 보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뭐 내용도 되게 어려워요.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. 근데 희한하게 저기 내가 서 있고 싶다. 막연하게.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하도 집안에 반대가 많았고 뭐 그래서 뭐 대학교 들어가서 학교 연극 동아리 연극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때는 뭐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됐죠. 이거 제가 알기로는 등록금 들고 튀어서 그때 대학교로 갔다 그랬던. 그래서 내가 집에 못 들어갔어요. 몇 살부터. 그리고 네.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공무원 배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이게 월급을 받으면서 배우를 한다는 게 사실 그 당시에는 연기를 전공한 학생들도 맞아요. 공무원 배우가 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박 배우님께서는 그 유명한 인천 시립극단에 유명하진 않고요. 거의 뭐 주연도 하시고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인천 시립극단에는 어떻게 들어가시게 됐어요? 인천 시립극단이 생기고 나서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. 1년 뒤에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. 근데 그 당시에 4명 정도 뽑은 것 같아요. 근데 오디션을 봤는데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이 된 거죠. 그래서 근데 사실은 거기 들어가려고 마음 먹게 된 거는 이제 지금의 와이프 집사람 아내를 만나서 연애할 때인데 그쪽 이제 어쨌든 연극 배우가 좀 배고프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좀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시립극단을 가야겠다. 그래서 시립극단 시험 봤는데 운 좋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. 그래서 들어가게 됐어요, 시립극단. 제가 그 연기를 처음 본 게 네. 우리 그 박 배우님이 나왔던 역할이 아마 경찰 역할이었어요. 그 작가님이 쓴. 예. 환상여행. 환상여행 맞습니다. 근데 시립극단 있을 때. 그러니까요. 네네. 근데
이게 참 그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면서 제가 그 담당 PD 형한테 얘기했던 게 형 설마 진짜 경찰 데려온 거 아니죠? 내가 이 질문을 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. 아이고. 너무 경찰 같아서. 아 그래요? 예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네. 그 이후에 그 환상여행에도 많이 나왔던 이두일 배우가 그렇죠 이두일 배우. 중국에서 무사라고 하는 맞습니다. 영화를 찍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무사를 딱 봤더니 제가 저 양반 진짜 그때 경찰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? 그래 거기서 그것도 저 주진모 배우의 맞아요 주진모. 호위무사 역할로 나오셨더라고요. 맞아요, 그래서 맞아요. 야 이거 딱이다. 아이고. 그리고 솔직히 내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앞으로 저 배우의 시대가 열리겠다. 과찬이십니다. 네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친해진 다음에 예. 저는 고등학교 시절 그 운동하시고 뭐 했던 그런 것들을 잘 겪어서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이겨내고 연기의 길로 들어선 그 자양분이 그대로 표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고. 하긴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삶에서의 과정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도움이 안 됐다고 하면 좀 뭐 거짓말인 것 같고 사실 조금은 도움이 됐겠죠. 근데 운동한 것도 사실은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.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물론 칼 쓰는 건 처음 해봤지만 뭐 좀 배우니까 금방 이렇게 하게 되고. 그리고 제가 아주 또 기가 막힌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. 김소수 감독님이 무사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을 하려고 할 때 그거 하실 때 그 에피소드가 아주 신박하던데. 캐스팅이 되게 된 예. 얘기. 그때 참 선무당이 사람 잡은 것 같아요, 제가. 사실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어떤 분이 알게 된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께서 연금만 하니까 이제 너무 어렵지 않겠냐. 그러니까 그분이 동시녹음 하는 그 회사를 하시던 분이에요. 근데 그분이 한번 어떤 감독님을 소개시켜 준다는 나간 자리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었어요. 너같이 까맣고 가물치 같이 생긴 애는 텔레비 나오면 안 돼. 아니 까맣고 가물치 같이 생겼대 나보고. 그때는 뭐 그랬나 봐요.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좌절이 딱 오면서 난 하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그때 마음을 딱 접었어요. 안 하겠다. 근데 시립극단에 연습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. 사무실에서 나를 찾는다고. 근데 그 당시에 요만한 그 연극 배우 수첩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사진 눈매만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갖고 갔죠.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안 한다고. 이제 그때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. 그래서 안 한다고.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뭘 사라고요? 무사라고요? 안 사. 그 정도로 이제 너무 몰랐죠. 그래서 내가 한번 와달라고 갔는데 갑자기 그 조 감독이 사진을 막 찍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 헌팅 갔다가 들어오니까 다음날 연락을 드리겠다. 근데 바로 다음날 김성수 감독님이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. 한 번만 나와달라고. 그러지 쉽지 않은데. 네, 쉽지 않죠. 그래서 갔어요. 그래도 이제 조사를 해봤죠, 저도. 그러니까 김성수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으니까. 뭐 태양은 없다, 뭐 그렇죠. 이런 것들에 비트. 유명한 그 감독님이셨으니까. 그래서 이제 갔어요.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 이렇게 천 같은 걸 막 뒤집어 씌워줘요. 그러더니 막 찍어요. 그러더니 갑자기 대사 한마디로 딱 주더니 해보래요. 그래서 저 오디션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랬더니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했어요. 했는데 갑자기 감독님 사무실 딱 들이고 들어가요. 근데 그 전날 찍어놓은 사진 있잖아요. 네. 그 사진 A4 용지로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수염을 막 그리고 그래가지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. 이제 그 감독님 그 방에다가. 네. 내가 딱 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내가 봐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 자화도 근데 그림이 멋있잖아요. 네. 수염 다 그려놓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러더니 정학씨 잠깐 일로 와봐요. 그러더니 김성수 감독님이 콘티도 직접 그리셔요. 콘티책을 딱 보여주면 딱 이렇게 넘기는데 그 커트에 이 가남이라는 역할이 칼을 딱 들고 딱 서 있는데 그 그려놓으신 그림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. 턱선이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아서 감독님은 나한테 그냥 그 자기가 생각했던 역할이 딱 나타난 거잖아요. 캐릭터가 그냥 문을 열고 만화 그 네. 콘티를 열고 나오고 들어온 거예요, 내가. 이야. 그러니 셌겠죠. 그러더니 이제 뭐 저보고 정학 씨 나는 내가 정학 씨를 캐스팅하고 싶은데 50% 정도의 영향력밖에 없다니까 오디션을 좀 봐달라.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감독님 저 오디션 별로 안 좋아해. 그러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지? 뭐 그러셨겠죠.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우연치 않게 그래서 한 번만 해달라 해서 한 번 봤는데 또 막 한 2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
안 한다고 집에 왔어요. 아 그랬어요? 네. 근데 뭐 저 따위가 다 있어? 막 이러는 거니까. 그래서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. 그래갖고 저희 우리가 그렇게 두 시간 기다리고 본의 아니게 미안하다. 그러면 한 번만 더 와서 얘기를 좀 하자. 그래서 갔는데 캐스팅이 됐죠. 와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. 상상도 못하죠. 네. 그러면 왜냐면 그 큰 역할인데 엄청 큰 역할이잖아요. 그 역할이 뭐 처음에 최민식 배우님 뭐 그다음에 뭐 차인표 뭐 류호성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물방에 올랐던 역할이래요. 근데 이제 감독님은 신인을 이제 그 콘택이 그려져 있는 그런 신인을 찾은 거죠. 그래서 저는 초반에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에서는. 그래서 그 대망이라는 드라마, SBS에서 대망이라는 드라마 이제 사카스 검객으로만 나왔었거든요. 너무 웃긴 얘기가 뭐냐면 그때 1회에 조인성 배우가 제 아역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조인성이 잘생기고 이제 멋있으니까 이제 팬들이 딱 댓글을 이렇게 뭐 달았는데 우리 오빠가 왜 저렇게 생겼어? 왜 산을 돌아다니면서 오징어를 씹어 먹어서 사각통이 된 거야?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오는 게 처음에 약간 뭐지 이거? 그랬는데 뭐 한 3회 정도 딱 되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게.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 역할 때문에 일본 아줌마 팬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제가 들었어요. 그때는 정말 저도 처음 경험해 본 건데 예. 막 그 팬카페에 하루에 막 2,000명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게. 그래갖고 막 도시락도 싸우고 아주머니들이 뭐 이렇게 해갖고 배운 게 참 많죠. 사실은 그때 계기를 통해서 야 배우는 이게 아무리 좋은 작품, 유명한 작품을 한다고 해도 이 인기가 3개월을 가지 않는구나. 그래서 그때부터 겸손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무사 역할 하실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변조를 했다 그럴까요? 캐릭터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네네. 지금 아마 30대에서 40대 사이에 그 분들이 다 기억하는 걸로는 야인시대에 또 도코야마라고 있지 않습니까? 그거 너무 많이 해줘요 진짜. 그죠? 지금 해줘도 재방을 많이 하긴 하죠. 네. 너무 많이 해줘. 근데 그때는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운동했었던 게 그대로 대학 없이 쓰신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뭐 찍는데 액션 팀하고도 원래 또 친해진 거죠. 무사 때부터 친했으니까 액션 스쿨 이제 그 무술을 하는 친구들하고 다 친해졌기 때문에 형 그냥 해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확실히 화면에서 잘 나오더라고요. 그거는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도 저거 대학 아니구나 다 알죠. 네. 제가 그래서 한번 제 첫 번째 남자라고 제가 맞아요. 드라마 했을 때 그 맞아. 대본 쓰다가 그 지문을 쓴 게 기억이 나요. 박비서 역할 하셨는데. 맞아요. 직접 처음 이제 그 쓰셔갖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친하게 된 그때 처음 이제 만나게 된 건데 발을 일직선으로 하늘을 향해서 뻗는다. 그 다음에 적들이 있는데 이 발 들은 상태에서 가리킨다 발로. 이거를 할 수 있냐 한 발로 서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시더라고요. 그 현장에 있으셨어요? 아니 봤죠 나중에. 나중에 보시면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재밌는 일하지요. 뭐.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박정학 배우님의 그동안에 익히 알고 있었던 센 캐릭터, 보통 우리가 센캐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맞아요. 사실은 사석에서 만나면은 저는 저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봐요. 똑똑하는데 이제 진행하시는데 제가 더 말을 많이 하잖아요. 진짜 부담스럽고 말 많고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진짜. 정말 재밌고 가정적인 분위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면 놀래겠죠. 이거 반전이다. 근데 이 유머 감각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박정학 배우님이랑 같이 일할 기회가 있다면 요 캐릭터를 좀 살리면 상당히 재밌겠다. 지금 제 성향. 그렇죠. 아줌마 같고 스타스 같고 유머 감각이 이게 하늘을 찌르잖아요. 뭐 유머 감각까지는 좀 모르고. 아니 약간 주다쟁이. 근데 진짜 재밌으신 그 유머 감각이 있는데 그래서 저랑 같이 그 왜 첫 번째 남자에서 맞아요. 결벽증에 걸린 비서 역할을 맞습니다. 하셨었죠. 되게 어려웠죠.
막 저 양말도 다려 신고 예. 각 잡고 각 잡고. 그다음에 머리카락 보면은 참을 수가 없어 막 우라통이 네, 터지고 남의 막 옷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 떼려고 계속 맞아요. 쫓아다니고 더군다나 또 무술은 잘하고 과묵하고 무서운데 속에는 삐치는 거 있고 맞아요, 그죠? 맞아요. 아 그 연기를 좀 찰떡같이 하셨어요. 근데 약간 좀 또 이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저 제 눈에는 정말 아유 덕분에 그래서 그거를 딱 저를 캐스팅해 주시는 덕분에 그냥 MBC 시트콤을 또 하게 됐잖아요. 그때 그쵸. 일일 시트콤. 예, 일일 시트콤. 예. 그 작품을 보시고 PD분이 이제 연락이 주셔서 하게 됐죠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 이후부터는 아주 많은 역할, 정말 이제 장르를 망라해서 많은 역할 소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돈꽃의 돈꽃. 예, 이미숙 배우님의 상대 역할. 네네네. 그렇죠. 그죠? 예.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유명한 짤이 돌고 있는데 박 배우님한테 직접 한번 해달라고. 뭘 해줘요? 미치겠네. 이거 말이 잘 안 나와요. 이 유명한 짤을 이 배우한테 직접 듣게 되다니 현장에서. 긴장되네. 어떤 걸? 아니 저 장혁 배우하고 같이 붙는 씬이 있었잖아요. 조선족 조폭두목으로. 강릉이라는 영화. 예. 어째 말에 칼이 들어있니? 이 개대가리 같은. 근데 그건 사실은 잠깐 나오는 거였는데 어떻게 그게 짤이 이렇게 많이 돌더라고요. 연변 사투리를 사실 거의 안 해봤었는데 직접 연변에 있는 분을 이제 출신 분을 찾아갔어요 제가.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한 2박 3일 배웠죠. 근데 말이 다르더라. 우리가 지금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 조선족 말투는 그냥 표준화된 말투고 뭐 여러 가지 그 말 처음 들어보는 소리들이 많더라고요. 욕이라는 걸 하는데 평상시에는 잘 못 들었던 욕이더라고요. 근데 그게 찰떡같이 딱 붙었나 봐요. 이 개대가리 같은 새끼. 그 다음에 개대가리 같은 새끼를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. 네.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박 배우님 볼 때마다 반응들이 틀려요. 왜냐면 저희가 일선에 같이 살면서 만나다 보면 돈꽃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강릉 뭐 이런 거 할 때는 좀 보면 쫄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배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술을 공짜로 얻어먹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같이 있을 때 아니었나요? 이거 좀 죄송합니다. 이펙트를 흘려고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. 예. 그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죠. 제가 어쨌든 무사로 아까 얘기했듯이 무사로 시작한 김성수 감독님이 이제 하는 작품에는 뭐 작은 역할 뭐 하나라도 저는 언제든지 찍고 근데 이제 이 서울의 봄 할 때도 34단장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있는데 같이 안 있었군요. 맞아. 나한테 얘기를 들으신 거죠? 맞아. 내가 잘못했어요. 근데 이 술을 이렇게 이제 어디 신림동 쪽인가 어디서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갑자기 탁 서갖고 병해를 딱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니까 34단장님 저 34단 나왔습니다. 그러다 옆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되게 많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참 이게 이 천만의 영화는 대단하구나. 이 천만의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. 아니 그러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은 아닌 것 같은데. 뭐가 또 술값을 다 계산했다. 근데 거기 아버님이 34단 나온 그 아버님과 어머님하고 그 가족들이 왔었나 봐요. 근데 나중에 몰랐어요. 개성을 나갔는데 하고 가셨다고. 너무 지금 말씀드리면 저 잘 먹었습니다. 연기를 그만큼 리얼하게 또 잘해주신 그런 영향이죠.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좀 못 막아가지고. 그때 막았으면 이런 계엄사가 실패했을 텐데. 계엄이 실패했을 텐데. 그러면 계엄. 외로워하는 또 아저씨의 그러니까 엄마의 그 나레이션도 좋았어요. 이놈아 내가 뭘 했어. 젊었을 때 잘해야지. 명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자신에게 물었다. 아직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듬직한 형이 되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꿈이라고 생각하는지. 명희는 숙제가 밀린 아이처럼 마음이 무거워졌다. 마음이 확 무거워지는데.